오늘은 자연수 분할, 분할 분배, 중복조합, 중복순열 등의 기호를 사용할 때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언제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 녀석들의 구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제로 얘가 표현이 다 가능한데 잘 보고 그 상황에 맞추어서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구분을 해보고 그 녀석과 같은 형태가 됐을 때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는 경우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를 그냥 거의 리딩 케이스의 문제로 한번 꼭 암기하셔도 좋고 이 문제를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5개의 과일을 3개의 접시에 나누어 담는 건데 경우를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과일이 서로 구분이 가는 과일이냐 아니면 구분이 가지 않는 같은 과일이냐, 그리고 접시도 구분이 가지 않는 같은 접시가 되냐 아니면 구분 가는 다른 접시가 되는 거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빈 접시도 허용되는 경우를 구하는 거니 아니면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구하는 거니에 따라서 총 8가지의 경우를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 8가지를 구분할 수 있으면 그래도 애지간히 문제를 좀 풀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을 거예요. 자, 이걸 한번 보고 얘기를 해볼게요. 같은 과일을 같은 접시에 담는다면 같은 과일을 구분이 가지 않는 과일을 구분이 가지 않는 접시에 담는다면 이 녀석은 그대로 자연수의 분할이에요. 그렇죠? 어떤 것이 중요한 거냐 하면 얘가 구분이 가지 않는 과일이니까 이게 몇 개씩 묶였느냐, 그리고 구분이 가지 않는 같은 접시가 되는 거니까 이 덩어리들이 몇 개씩 이렇게 나누어졌느냐,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연수 분할의 문제예요. 즉 P에 얘는 허용이 되는 거, 빈 접시가 허용이 된다면 0개짜리 접시도 허용이 된다는 얘기니까 얘는 P에 5,1부터 5,3까지의 합이 되겠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얘를 한번 잘 보시면 허용이 되는 경우에는 5개, 0개, 0개 이렇게 분할을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은 4개, 1개, 0개 이렇게 분할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여기는 3개, 2개, 0개까지 분할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하나를 더 내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를 더 내릴 수 있다면 얘가 3개, 1개, 1개 이렇게 분할이 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하나를 더 내려주면 2개, 2개, 1개까지 분할이 될 거고, 얘가 더 이상 내려올 수가 없으니 이 녀석, 그렇죠? 같은 과일을 같은 접시에, 구분이 가지 않는 과일을 구분이 가지 않는 접시에다 담는 거, 똑같은 형 상황들은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서로 색깔이 같은 공을 박스에다가 주머니에다가 담는다든지, 그죠? 구분 가지 않는 주머니에 담는다든지, 구분 가지 않는 어떤 문자를 어디에다가 모아 놓는다든지, 그죠? 이런 형태들은 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가 될 거고, 허용이 된다, 빈 접시가 허용이 된다면 0을 포함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얘네들 전부 되게 5가지가 될 거고, 빈 접시가 허용이 되지 않는다면 0이 들어갈 수 없는 녀석이니까 이 2가지를 얘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2가지가 나올 거예요. 자, 허용이 되지 않는다면 X면 2가지, 이 2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빈 접시가 허용이 되는 것까지 하면 이 5개, 빈 접시가 허용이 되지 않는 것까지 하면 이렇게 2개의 자연수의 분할의 형태를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넘어가서 서로 같은 과일, 구분이 가지 않는 과일을 서로 다른 접시에 담는 거는 어떤 거와 똑같은 거냐? 얘는 중복 조합과 같은 거죠. 그쵸? 저번에 했던 것처럼 무기명 투표예요. 무기명 투표와 같은 경우. 누가 몇 표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서로 다른 접시, 후보가 서로 다른데 얘네들 바구니에
서로 같은 과일, 구분이 가지 않는 과일을 넣는다, 구분이 가지 않은 뭐 공을 넣는다. 그래서 무기명 투표와 같은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복조합의 형태가 될 건데 문제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5가 되면 되죠. x, y, z의 합이 5가 되는 경우를 따지라는 얘기인데 빈접시가 허용이 된다면 얘가 의미 아닌 정수의 해를 구하는 것이니 3H5로 구해주면 되겠죠? 3H5가 될 거예요. 3H5를 계산해주면 7C5니까 7C2와 같겠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7, 6 나누기 2니까 21가지의 경우가 나오게 될 거예요. 같은 과일 다른 접시에 담는데 빈 접시가 허용이 된다면 이렇게 담으면 되겠구나 라는 거죠. 근데 빈 접시가 허용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담아야 되겠느냐?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이 어떻게 되면 되죠? 하나씩 더 들어간 거였으니까 얘는 2개가 남은 거죠. 남은 2개만 더 집어넣으면 되겠다, 더 선택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된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경우가 3H2가 됩니다. 3H2 계산해주면 4C2가 되니까 6가지 되겠죠. 네, 이렇게 돼서 21개, 얘는 6개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요거 5개, 요거 2개. 그래서 이 경우가 서로 구분이 가지 않는 과일을 구분이 가는 접시에 나눠 담는 형태가 중복조합이에요. 서로 다른 것들 중에서 항상 선택은 서로 다른 것들 중에서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꼭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기명 투표와 같은 경우가 된다. 그런 얘기고요. 자, 이제 다른 과일을 같은 접시에 담는다. 다른 과일을 같은 접시에 담는다. 서로 다른 5개의 과일을 서로 구분이 가지 않는 그 접시에다가 나눠 담는다는 얘기는 그냥 조 나누기가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분할의 형태죠. 분할의 경우가 될 거예요. 그쵸? 서로 다른 과일을, 그죠? 서로 다른 과일을, 구분이 가는 서로 다른 과일을 얘를 조를 나눠서 생각을 해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쵸? 접시는 구분이 가지 않으니까 과일이 누구랑 같이 짝을 짓느냐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할이 되겠죠. 자, 이 분할의 형태는 어떤 것을 사용해주면 되겠느냐 하면, 이 분할은 뭐를 이용해주면? 얘를 이용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연수의 분할의 형태를 이용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첫 번째는 5개, 0개, 0개로 분할된다는 거는 그냥 한 가지가 될 거예요. 5개 중에서 5개 그냥 뽑아내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5C, 5가 될 거고 그냥 한 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뭐 5개 그냥 한 군데 모아놓으면 된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 가지가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4개, 1개 이렇게 2개의 덩어리로 구분해 주는 거예요. 한 접시는 그냥 비워놓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4개, 1개, 0개로 분할한다면 어떻게 생각해주면 되겠다. 얘는 4개, 1개의 분할의 형태가 되는 거니까 5C 4에 곱하기 1C1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1C1은 똑같이 어차피 한 가지가 되는 거니까 5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해라, 이런 얘기가 똑같아요. 같은 조에 편성이 될 4명을 선택하는 것과 같죠. 5C4는 개수는 5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다음 세 번째는 똑같이 3,2,0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5개의 과일을 서로 다른 5개를 3개, 2개 덩어리로 2개의 조로 분할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역시 5C 3만 따지면 되는 거니까, 또는 5C 2만 따져도 똑같은 경우죠. 그래서 5C 3만 따지면 되니까 10가지다, 이렇게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제는 3개, 1개, 1개로 분할해 주는 거죠. 3개, 1개, 1개로 분할해 주는 거. 3개, 1개, 1개면 어떻게 분할하죠? 5개 중에서 3개 뽑고, 그죠? 그 다음 나머지 2개 중에서 하나 뽑고, 그 다음에 하나 남은 1개를 조로
편성을 시켜주자.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1로 개수가 똑같으니 얘네들 두 개가 뽑히는 순서에 상관이 없을 거다. 이 팩토리얼분의 1로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결과가 5, 3, 10이고 얘가 2고 얘가 1이고 얘는 2분의 1이니까 약분돼서 역시 10가지의 경우가 나오게 될 거예요. 다음 다섯 번째는 이제는 이제 두 개, 한 개로 분할해 주는 거예요. 두 개, 한 개로 분할해 주는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죠. 5C2에 곱하기 나머지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더 뽑고 나머지 한 개의 조를 만들고 그 다음은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두 개가 서로 같은 개수이기 때문에 같은 개수가 두 개 있으니까 이 팩토리얼로 한번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10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에서 얘가 15가지가 될 거죠. 그쵸? 저희가 조금 좁으니까 이렇게 쓰겠습니다. 15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다른 과일 같은 접시에 담는 경우에 대해서 빈 접시가 허용이 된다면 이 5가지 경우를 다 넣어야 되는 거죠. 10, 15, 5, 1이니까 이 경우가 10, 20, 30, 40, 41이 되겠죠? 41가지 경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빈 접시가 허용이 되지 않는다면 이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이 두 가지가 될 거예요. 그렇죠? 10과 15의 합이니까 25가지가 나오게 되죠. 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서로 다른 과일을 서로 다른 접시에 이렇게 분할한다는 건, 이렇게 나누어 담는다는 건 어떤 과일이 어떤 접시에 담기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떤 과일이 어떤 접시에 담기느냐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니까 이때가 분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분할한 다음에 분배가 이루어진다라고 저번에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잘 생각해 보시면 얘는 또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단 빈 접시가 허용이 된다고 하는 거는 중복 순열이에요. 이거는 일단 중복 순열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건 어떤 경우냐면 과일이 5개가 있는데 과일이 사과, 딸기, 바나나, 포도, 키위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접시가 A, B, C 3개의 접시가 있는데 접시가 과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접시가 과일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과일은 한 번만에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선택을 당할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접시 입장에서는 선택의 경우가 2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과의 선택을 받을 수도 있고 딸기의 선택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대응의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되어줘야 하는 거니까 얘는 3파이 5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사과 어디에다 넣을래? 3개 중에 하나 선택하자. 딸기 어디다 넣을래? 3개 중에 하나 선택하자. 바나나 3개 중에 하나 선택해서 대응을 시키자가 되는 거니까 3의 5제곱이 되는 거죠. 3의 5제곱 정도는 우리가 뭐 암기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네, 이 정도 됩시다. 그쵸? 네, 그러면 이제는 다른 접시에다 넣는 거예요. 서로 같은 과일을 서로 다른 과일을 서로 다른 접시에다가 이제 집어넣는 건데 그것이 이거예요. 분할을 먼저 해놓고 분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분할을 먼저 해놓고 분배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생각을 해보면 이제 잘못된 풀이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건 이따가 한번 해볼게요. 일단 분배가 되어야 하겠구나.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어떻게? 이걸 써주자는 거죠. 3개 한 개로 분할한 다음에 분배하는 거. 그렇죠? 3개 한 개로 분할한 다음에 분배하는 거는 역시 10가지 경우에 대해서 3팩토리얼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60가지가 나오겠죠? 그 다음은 2개 한 개로 분할한 다음에 분배해주는 거는 15 곱하기 3팩토리얼이 될 거니까 얘는 얼마죠?
90까지가 나오죠. 그래서 얘가 다른 접시에다 집어넣는 경우가 총 150까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243까지, 얘가 150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우리가 이상하게 푸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자, 이상하게 생각을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이걸 보여줄게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있어요. 서로 다른 과일을 서로 다른 접시에다가 분할해서 담을 건데 빈 접시가 허용이 되지 않으니 세 개의 접시에다가 과일을 일단 하나씩 담고 시작하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생각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A 접시와 B 접시를 예쁘게 한번 그려볼게요. A 접시, B 접시, C 접시라고 할게요. 이 A, B, C 세 개의 접시에다가 일단 과일을 하나씩 담자는 거예요. 일단, 그쵸? 그러면 여기다가 과일을 하나씩 담으면 예를 들어서 일반성을 잃지 않고 여기에 사과 담았고 여기에 딸기 담았고 여기에 뭐 바나나 담았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포도하고 키위가 남았으니까 또 이제 선택을 해서 집어넣을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됐다고 보죠. 포도는 여기에, 키위는 여기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쵸? 이런 것들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담는다고 하면 어떤 경우인 거냐면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5개의 과일 중에서 5개 서로 다른 과일 중에서 선택을 3번 하는 거잖아요. 3번 해서 나란히 놓는 거죠. A 접시, B 접시, C 접시에 담는 거니까 5P3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선택을 해서 담아 놓은 다음에 이제 남은 건 몇 개죠? 남은 거 2개를 서로 다른 곳에다가 선택해서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곱하기 뭐가 되면 되죠? 3개 중에서 선택을 2번 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파이 2가 되겠죠. 그럼 얘를 계산을 해보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럼 얘가 결과가 얼마냐? 얘가 27이고 얘가 5 곱하기 4이 20이니까 얘는 540까지가 나오게 되죠. 얘는 잘 보시면 절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여기가 중복순서를 따져서 사과, 딸기, 바나나 얘를 5개의 과일을 서로 구분이 가는 3개의 접시에다가 담는 빈 접시가 허용되는 그런 모든 경우도 243까지였는데 그거보다도 커요 지금. 그죠? 얘보다도 훨씬 크다. 이거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쵸? 얘가 뭐가 잘못됐느냐 눈치채셨겠죠. 그죠? 여기에 사과, 딸기, 바나나를 먼저 깔아놓고 포도와 키위를 넣는 이 방법에는 어떤 게 중복되어 들어갔느냐 하면 여기서 포도를 먼저 넣고 그쵸? 그 다음 딸기 넣고 바나나를 선택해서 먼저 깔아놓고 그 다음에 사과와 키위를 추가해서 넣는데 여기 사과가 들어가고 여기 키위가 들어갔다면 여기에 사과와 포도, 여기 딸기와 키위 똑같은 경우가 중복에 대해서 카운팅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형태에서는 서로 다른 과일은 서로 다른 곳에다 대응을 시켜서 집어넣게 할 때 빈 접시가 허용이 되지 않는다, 빈 상자가 허용이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때 절대로 어떻게 하면 안 되겠다? 먼저 채우는 것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 서로 다른 곳에다가 하나씩 채워 넣을 때 절대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풀이들은 잘못된 풀이가 될 거고 잘못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먼저 채우는 것은 서로 구분이 가지 않는 것들, 그렇죠? 서로 구분이 가지 않는 것들은 뭐 어차피 개수만 상관이 있으니까 누구랑 누가 들어가느냐, 들어가는 순서에는 상관이 없으니까 얘네들을 서로 같은 거 구분이 가지 않는 것들은 먼저 채우기가 가능하다. 그래서 얘가 될 수 있었던 거였잖아요. 그래서 서로 구분이 가지 않는 것들은 먼저 채우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서로 구분이 가는 다른 것들은 어떻게 먼저 선택해서 집어넣고 하는 먼저 채우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네들 간의 순서가 고려되어야
고려가 된 거죠. 그죠? 고려되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형태를 우리가 중복을 처리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절대 이런 형식으로 풀면 안 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풀이는 쓰지 마세요. 이런 풀이를 쓰면 안 된다. 안 되는 경우와 되는 경우, 그리고 저 녀석들의 구분들은 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